거세 경제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통신시장에 있어서 특히나 국내 통신시장의 헤게모니의 변화가 보인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늘 고민하던 게 6G에 올인할 거냐 5G에 올인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늘 갈등이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통신 시장, 그러니까 통신을 이용하는 시장 말고 통신 장비 시장을 봐야 돼요, 우리는. 왜냐면 이제 이용하는 시장이라 그러면 통신 3사밖에 없잖아. 그쵸. SK, LG, 뭐 KT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요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자, 5G가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장비들을 납품하는 시장이 언제 열릴 것이냐, 요걸 놓고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그 미국이랑 2년 전에, 1년 반 전에 뭐 5G 뭐 먼저 하네 어쩌네 이를 놓고 뭐 6시간 간격을 놓고 우리가 먼저 했다. 뭐 시차 따지면 우리가 먼저 이 난리를 치면서 5G 시장에다가 올인을 먼저 해갖고 상용화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이거 껍데기다. 통신 속도가 빨라져도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금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금만 오르고 5G라고만 하지 LTE랑 별 차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 당시에 통신업종이 얼마나 강했냐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2년 동안 5G라는 그 기대감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은 작살났죠. 근데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괜히 5G라고 휴대폰 바꾸고 요금만 비싸졌지 아무것도 5G다운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진짜 못 느끼겠어요. 저는 LTE를 쓸 때랑 5G 쓸 때가 그 속도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5G 시장을 우리한테 먼저 만들었을 때는 5G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그에 관련된 말하자면 중계기를 비롯한 각종 서버, 거기 들어간 반도체, 기타 등등의 장비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국내에는 5G 인프라를 사실상 공급을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제대로 안 했어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코로나의 전쟁 때문에 5G 인프라 투자가 거의 1년에서 2년이 늦어져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산업이 정체된 거죠. 그런데 서버나 만드는 이런 애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는 이거 투자를 못 해요. 즉, 해외 시장, 해외에 있는 5G 이 확대 시장이 열려야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국내에 있는데 이거 우리 5천만 인구 쓰겠다고 이 좁아 터진 10만 평방키로밖에 안 되는 남한 일대에다 깔으려고 이거를 양산을 하거나 대량 생산하면 오히려 손해란 말이야. 그래서 아무런 5G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다가 결국은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하고 윤석열이 취임을 하자마자 정부를 만나가지고 저희 5G 안 할래요 라고 하면서 사업을 그냥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게 사실 계약 위반인데 원래 내가 5G 깔기로 딱 했었는데 도저히 여건도 안 되고 추가 투자해봐야 경쟁만 심하고 그래서 다 안 깔았어. 근데 우리 그냥 6G로 바로 갈게. 그냥 5G는 수출용으로만 하자고 라고 정부랑 짝짝꿍을 맞춰버린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LG하고 KT는 2023년에 쓸 5G 주파수 대역을 정부한테 뺏겨버립니다. 그렇죠. 진짜 큰일이었죠. 근데 전혀 걱정을 안 했잖아, 그때. 이 새끼들 왜 이러지? 할 생각이 없나? SK도 유지는 하고 있었지만 올해 5월 달, 이게 지난달까지죠? 기존에 있는 기직을 10배 이상을 늘려야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게 되는데 안 늘렸어요. 즉 SK도 이제 뺏기는 겁니다. 5G 영역대 주파수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정부가 과징금을 때렸으면 야 니들 전파 갖고 간다고 해갖고 비용 내고 갖고 안 했으니까 자 전파 이용료에다가 이거 제대로 성실하게 그 장비 안 한 것까지 하고 과징금 뭐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정부가 자연스럽게 반납을 해줘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 SK까지 5G 이 영역대를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했느냐? 6월 1일 날 6G 연구 사업을 위한 일종의 새로운 그걸 뭐라 그러죠?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5G에 관련된 거를 광대역을 안 만들어 갖고 과징금을 처음 맞아야 되는 애들이 6월 1일 날 이게 6G 이동통신 사업 선점을 위한 민관협력 합의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부한테 6천억을 받아가지고 6G 상용화를 2027년을 목표로 하겠다. 그럼 5G는 그럼 반환하고요. 그럼 그동안은 뭘 쓸 건데? 에이, 지금 뭐 LTE 잘 터지는데 그걸로 써.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다바이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LG U+랑 KT가 먼저 할당 취소를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SKT가 5G 할당 취소를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도 5G 서비스를 안 해요. 그리고 이거 왜 아무도 뉴스에서 희한한 문제 안 일이죠. 삼죠? 정말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5G 상용화를 제일 먼저 해놓고 사실상 5G 사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모두 반납했습니다. 5G를. 그래 놓고 그동안 개발해 놨던 거는 전부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다고 하면 이제 중국제 화웨이 안 쓰니까 거기다가 납품하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새로 6G를 한다 그래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포럼에 누가 들어왔냐? 5G 때 부도를 냈던 SK, KT, LG, 삼성전자, LG전자, 에릭슨 LG까지. LG하고 에릭슨이 벌써 국내에서 합작회사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민간 기업하고 같이 6G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그 시범 서비스를 마치면 28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또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앞으로 5년 동안은 5G는 구경도 못 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5G에서 6G로 바뀌는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5G 때도 구현 안 됐던 속도와 광대역과 거기에 있는 그 규모를 거기도 5배에서 50배씩 더 늘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지상뿐만 아니라 지상 10km,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이하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나 10km 미하로 날아가는 여객선, 그러니까 여객 비행기까지, 그리고 300km가 넘게 달리는 그 KTX나 아니면 나중에 1000km 이상이 나올 수 있는 하이퍼루프 같은 이러한 모든 이동 수단에다가 전부 다 동시에 이걸 보낼 수 있는 초공간, 그러니까 지금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을 기본으로 한 통신 서비스를 할 거고요. 거기에 에너지 효율은 50배 이상으로 향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을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리지 치는데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위성 3개만 띄우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 데 있기 때문에 터널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걸로 전부 커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중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세세하게 굴곡지거나 이렇게 전파 음영 지역까지 해소하게 되면 효율이 50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GPS를 비롯한 각종 위치 서비스, 그러니까 휴대폰에 보면 GPS 있잖아요. 자기 위치 볼 수 있는 거에서 택시도 부르고 지도도 보고 하는데 요게 지금 현재 한 1m 정도에서 50cm 정도 오차가 생기거든요. 내비라든지 이런 게 틀려진 이유가 그건데 요거 10cm 단위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1m, 이게 1평방미터 안에 1제곱평방미터 안에 디바이스, 그러니까 직접 전파를 받아서 운영될 수 있는 뭐 휴대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각종 그 전기로 작동할 수 있는 IoT 기기 등등을 해갖고 이것들을 약 500대까지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연결할 수 있는 주파수들을 높이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 주파수 대역을 24GHz 대역에서부터 1000GHz까지 확대해서 이마만큼의 전파 영역대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우리가 그동안 5G 안에서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었던 어떤 공장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AI 기술, 자율주행 기술, 전체적인 스마트 시티 안에서의 컨트롤 기술 같은 것들의 실용화가 5G가 아닌 6G를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 모든 통신 장비들이 지금에 있는 기지국, 그러니까 5G 기지국 같은 이런 안테나를 통하는 게 아니라 저궤도 위성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5G 관련한 설비들은 전부 미국 투자용이 되는 거고요. 해외 투자용이 되는 거고, 이 6G 관련한 것들은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한국 안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한국은 애초부터 5G를 포기하고 6G로 가고, 그 다음에 5G 관련된 걸 이미 만들어냈던 기계류들을 해외에 수출해서 돈을 버는, 이중으로 돈을 버는 방식으로 이게 흘러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될 통신 사업 분야는 아까 얘기한 이제 SK, LG, KT가 합쳐갖고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업체들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위성통신 관련하고 위성 발사에 관련된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특히 위성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세트리가이, 그리고 각종 안테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위성 관련된 업체들의 초기 투자가 확 다 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신을 하려면 일단 통신할 수 있는 기지국을 먼저 세워야 되듯이, 지금 당장에 급한 거는 2026년에 시범 서비스 전까지 필요로 한 위성 통신과 이 위성을 받을 수 있는 안테나 관련된 서버를 확충해서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될 부분, 이 부분이라는 거지. 위성 안테나, 그다음 위성 발사, 그리고 저궤도 위성 만드는 거. 그래서 요것들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띄우는 데 있어서 원래 스페이스 X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띄워보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위성을 만들어서 미국의 스페이스 X 발사하는 데까지 보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사체 시장이 오히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5G가 돼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XR 기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들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5G를 포기해버렸잖아. 무려 앞으로 5년 동안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자체적인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업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기대했던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가 어디로 간다? 챗 GPT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강원도에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서버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 네이버가 지금 그 강원도 춘천에다가 뭐 각서비스인가 뭐 이름이 그렇죠?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거기다 해갖고 지난 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움직여 왔는데, 세종에 이제 정부 전선만 통합을 위한 그 새로운 세종 데이터 센터가 하나 생기고 나면 그 이후에 민간 데이터 센터가 지금에 있는 네이버 센터의
음. 10배 규모로 강원도 전역에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가 그 수익 사업이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마존에서도 그 AWS라는 아마존 웹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는데 아마존이 실적이 되게 안 좋을 때도 클라우드 시스템만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춘천에 신청해 놓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들이 약 9개 정도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거랑 합치면 강원도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10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 10개의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원자력 발전소 5개를 돌려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클라우드 시스템 핵심이 전기세가 많이 든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전기세를 싸게 내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춘천이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 쪽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한냉한 지역이라 뭐 서버 냉각에도 유리하고 비가 덜 오고 고산 지역이라서 유리한 뭐 이런 개소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쪽에다 데이터 센터 유지해서 돈 벌고 강원도의 힘으로 돈 벌고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양양이든 뭐 어디 적당한 지역에다가 추가로 핵발전소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영구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하는 거고,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투자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활용해 갖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챗 GPT라는 거지. 즉 메타버스는 약간 시각적인 비주얼이라고 치면 챗 GPT는 오디오잖아. 일단 오디오나 그 문자 텍스트로 연결되는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쪽에 대한 거를 초기 투자를 먼저 하려고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는 차후에 그 서비스 이런 그 앞으로의 서비스 시장, IT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AI나 챗 GPT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되고, 메타버스는 아까 소니가 들어오거나 다른 쪽에 있는 MS나 애플 쪽이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건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나는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조용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 5G 서비스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6G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국내에서 개발할 것으로 여겨졌던 5G 관련된 IT 서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비롯한 각종 3D라든지 각종 이런 서비스들을 현재 있는 상황에서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규모가 줄거나 해외 M&A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신에 그걸 대체하기 위한 챗GPT나 AI에 관련된 설비 투자는 늘어날 것이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5G 장비 개발을 했던 업체들은 해외 수출 위주로 갈 거고, 특히 서버용 반도체, 삼성이겠죠. 그 다음에 중계기, 머큐리 같은 회사, 그 다음에 광통신, 통신 케이블 같은 각종 전선 회사들과 우리나라 강통신 업체들이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시급한 건 위성 발사와 위성 수신, 그리고 위성 제작 등등에 들어가는 6G 관련된 초기 인프라 확보에 집중적인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 통신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주식시장 안에서 뭔가 변동사항들을 체킹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챗 GPT 관련해서는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다 챗 GPT 자체의 발전보다는 대기업하고 연결해갖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들을 주로 많이 올리고 있어요. 솔트룩스 대표적인 거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우리 DBS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마인드랩이나 인포뱅크 같은 요런 류의 앞으로 챗 GPT 마인드랩 유명하죠. 그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브리지텍이라고 그 회사도 있어요. 마인드랩이 아마 마음 AI로 바뀌었을 겁니다. 네, 이름이. 아무튼 요런 회사들이 앞으로 관련성이 앞으로 강세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권성동의 힘이 우리나라 사실 이렇게까지 필요 없거든요.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키울 필요가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과 전기료를 감당해 가면서
이게 강원도에 들어오게 되면 전기는 많이 먹겠지만 해외를 비롯한 이와 관련된 유관업체들, 대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이 정도 늘어나면 이게 다 뭐다? 반도체라는 거예요. 삼성의 서버 반도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삼성이 중내산에 뭐 하지만 이만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치면 1, 2년 후에는 바로 또 서버 반도체 생산을 통해 갖고 힘이 좀 피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